책 읽어주는 남자 신동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취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있고요.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데 잘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좋아하는 것, 참고로 저는 강의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완견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애완견 막둥이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목욕시켜주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낚시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 좋아한다. 좋아하면서 잘하고 있는 게 있고요. 좋아하면서 잘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적성이에요. 적성 영역은 바로 진로와 직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참고로 또 저는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상관없이 그냥 잘하고 있는 거. 지금 코칭이라고 하는 거, 컨설팅이라는 거 제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신기하게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고요. 좋아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고요. 컨설팅은 잘만 하고 있어요.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 컨설팅을 하고 나면은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면 제가 항상 힐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컨설팅을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힘들까? 찜찜할까? 그냥 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하고 싶은 게 저는 피아노도 잘하고 싶고요. 그림도 잘하고 싶고 경영관리도 잘하고 싶더라고요. 자, 보세요. 참고로 저는 피아노라는 아이를요, 잘하고는 싶지만, 이걸 직업으로는 삼고 싶지는 않아요.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한테 철저하게 나만의 힐링 영역으로 잘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잘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과 상관성은 있죠. 하지만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나를 위한 잘하고 싶음이냐,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적성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잘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또 구분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좋아하는 것, 즉 취미 영역이에요. 좋아하는 것, 취미 영역.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싶지 않아도 돼요.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낚시 취미입니다. 요리 취미입니다. 애완견 취미입니다.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더 좋아하거나 더 잘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죠. 요리요? 지금은 취미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요,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항상 밤에 불러 모아서 제가 해주고 싶은 요리들 마음껏 해주고 싶은 그러한 직업과 유사한 일을 하고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직업과 관련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낚시요? 제가 프로 낚시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낚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푸는 그 도구더라고요. 이렇게 취미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애완견, 낚시라고 하는 아이는 철저하게 나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시간 관리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좋아한다가 게임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게임은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잘하고 있나요? 혹은 더 잘하고 싶어 하나요? 여기까지 안 간다니까요.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 한 100명 중에 98, 99명은요,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취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더 잘하고는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너 게임을 더 미친 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해본다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니? 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가볍게 던져보면요, 그 아이들도 알아요. 지들이 프로게이머가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게임과 관련된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혹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또는 웹 마켓, e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쪽으로 확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역은 직접적인 관여는 없으나 간접적인 진로 영역과 직업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분명컨대 그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어머님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구분해 보시겠어요?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잘하고 있대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좋아만 하는 것을 우리는 취미라고 했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잘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특기라고 한 겁니다. 특기를 자주 써먹나요? 특기 자주 못 써먹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짜증에 가까운 거죠. 자, 우리 어머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살림 좋아하시나요? 청소 좋아하십니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남편 뒷바라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쓸데없이 잘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특기라고 한 겁니다. 남 뒷바라지 잘하기 때문에, 나 요리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식당이라고 한 것을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좋아를 해야 지속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속성.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력 영역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지구력이 없어요? 일단은 좋아하지가 않는 거죠. 취미 자체가 없는 거죠. 공부에 대한. 그럼 공부가 취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공부가 취미일 수 있도록 무언가 동기부여 영역이 먼저 접근돼야 된다. 그 동기부여 영역이 접근돼야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재미있어 하는 책을 접했을 때 이거 봐라 재밌네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경우 하나의 케이스. 또 하나는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거 재밌네, 이거 조금 더 잘해볼까? 라고 하는 꿈틀거림. 이것이 또 하나의 동기부여죠.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어른이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분 좋은 동기부여 영역으로 꿈틀거리게 되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우선이에요. 그 동기부여가 마련이 됐어? 나 좋아하는 거 있구나. 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하고 있는 게 있구나. 좋아하면서 잘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렇다면 적성 영역은 어디랑입니까? 좋아하면서 잘하고 싶은 거, 좋아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 일단 좋아하고 있다, 관심 있어 한다가 우선인 거죠.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진로가 결정이 되고 직업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희망, 바람, 욕심,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영역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 부분서부터가 아마도 시행착오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 우리 유형별 진로 영역을 잠깐 나눠볼게요. 구분해볼게요. 우리 노벨형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래서 수학, 과학을 제법 잘할 가능성이 높다. 10%에 해당하는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성적, 논리적이다 보니까 계획, 정화, 분석, 꼼꼼, 냉정,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노벨형 그룹의 아이들한테는요, 그 10%에 해당하는 이성적, 논리적, 계획적,
정확한 아이들, 분석적인 아이들, 꼼꼼한 아이들, 냉정한 아이들, 이성적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가장 기분 좋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접합이 될 수 있는 진로 영역은 즉 머리를 쓰는 그 직업인 거예요.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은 보통 R&D 영역, 연구개발 쪽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은 크게 IT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꼼꼼하지 않으면 수학, 과학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공학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R&D 영역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죠. 뭐 IT라는 영역도 공학 영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R&D라고 하는 영역이 참 생각보다 넓어요.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영역이 대부분이겠네요. 전자, 전기 쪽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를 쓴다. 법률, 또 하나 의학, 또 하나 꼼꼼, 분석, 통계, 확률,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 회계. 요쪽 영역이 바로 우리 노벨형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진로 영역입니다. 자, 저는 직업 영역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진로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잡스형 아가들 볼게요. 잡스형 아가들, 리더십 강한 아이들을 했죠. 창의력 좋은 아이들을 했죠. 속도감 있는 아이들을 했죠. 욱하는 아이들을 했죠. 그래서 표현력 좋은 아이들이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접합할 수 있는 진로 영역은 경영 쪽입니다. 리더십 영역이 있잖아요. 창의력 영역이요? 개발 쪽일 수도 있겠네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저는 노벨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개발까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까지 직접적으로 한 친구예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 의미 있습니다. 또 하나, 표현력, 창의력 영역 좋다 보니까 디자인 계열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표현 영역이 강력하다 했죠. 욱하다 했죠. 이 표현력이 스피드하다 했죠. 이 속도감이 있는 표현력. 그렇다면 정치 쪽 완전 좋겠네요. 자, 경영 쪽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경영, 전략 쪽, 기획 쪽, 미래 지향적 영역으로 뭔가가 설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잡스형 아이들의 진로 영역입니다. 우리 현대형 아이들이라면요. 우리 현대형 아이들이라면은 말과 행위와 관계와 긍정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로 하고 행위로 하고 말과 몸 모두를 쓸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외교 영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계, 마케팅적인 측면 저는 너무나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 마케팅 영역, 그리고 방송 영역 대박이죠. 그리고 또 스포츠 영역. 우리가 대부분의 아이들 중에서요, 나 저 운동선수 될래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한 80% 이상은 대부분 다 현대형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역 완전 좋습니다. 우리 저 외교, 마케팅, 방송, 스포츠 영역이 우리 현대형 아이들의 최적화된 진로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유비형 아이들한테는 어떠한 영역을 달란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감성적이다, 배려적이다. 이 얘기는 조금은 느리다라 그랬잖아요. 이 느리다는 뭐라 그랬죠? 사고력이 좋아서 오는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사고력. 그리고 예술적 재능 무조건 갖고 있다 그랬고, 안정감 영역 무조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정감 영역, 그래서 귀, 듣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은 지속적인 거, 오래 할 수 있는 것들로 보통들 많이 진로 영역이 결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첫 번째 진로 영역, 저는 첫 번째 진로 영역 무조건 예술 영역이라고 확신 갖고 있습니다. 예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글, 음악, 미술,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저 세 가지 중에 분명컨대 하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유비형 아이인데 책을 읽는 거 참 좋아해요. 저 아이는 글과 관련된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음악을 참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해요? 하는 거 좋아해요? 음악적 미술 재능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 뭔가를 그리는 거,
인물을 그린다든지 수채를 그린다든지 풍경을 그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얘네들 미술적 재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스형 아이들이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글도 있어요. 종종. 대부분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잡스형 아이들이 글이라고 있다. 저는 글 쓰는 거 좀 좋아하는데요. 아마 거칠 거예요. 글감이 좀 거칠 거예요. 그리고 스피디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다소 촘촘하거나 꼼꼼한 면이 조금 다소 떨어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음악이 있대요. 잡스형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창의력 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는 영역.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음악이 예술적 음악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음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잡스형 아이들한테 미술이 있대요. 이 아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미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참고로 아까 미술 그림 그리는 거 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왜 잘하고 싶었느냐? 저는 직업적으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할 때 뭔가 디자인할 때 뭔가를 막 디자인 만들고 싶어요. 이 아이한테 잡스형 아이한테 미술은 디자인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비형 아이들 예술적 재능 영역에서 진로를 찾아봐야 된다. 두 번째, 애들이 인성 영역에 어마무시하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 인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 희생, 배려, 인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봉사 영역, 희생 영역, 배려 영역, 그리고 인내 영역. 누군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나보다 남, 이타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봉사 영역에서 특히 봉사 영역으로 많이 발달될 겁니다. 이 아이들한테 봉사 영역이요? 유비형 아이가 의사가 되겠대요. 그렇다면 저 아이는 정신의학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아이니까. 혹은 한의학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지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된다면 무슨 행위를 할까요? 저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유비형 아이들이 의사가 된다면 저기 어디예요?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 활동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인성적으로 도와주는 쪽, 서비스 쪽. 그래서 인성 영역은 봉사 플러스 서비스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안정감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바로 공무, 행정 이쪽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정감 영역이다 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달란트입니다. 진로 영역에 대한 달란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유비형인데 2번 영역으로 노벨형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착한 아이가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인성 영역에서 먼저 체크, 그리고 나서 저 안정감 영역에서 체크. 저 큰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 아이가 좀 더 이성적이네, 논리적이네, 꼼꼼하네, 분석적이네. 이때서부터 직업 영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법률 쪽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직업이 뭐가 있나요?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 혹은 1번, 2번 영역을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봤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유비가 1번이에요. 노벨이 2번이에요. 또는 1번이 노벨이에요. 2번이 유비예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법률이라고 하는 진로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친구의 직업은 무엇이 될까요? 저는 무조건 판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판사라는 직업은 말하는 직업입니까? 듣는 직업입니까? 듣죠. 판사라는 직업은 정확해야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확해야 되겠죠. 판사라는 직업은 말로 하는 직업입니까? 듣는 직업입니까? 아까 듣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맞죠? 자, 우리 아이들 그렇다면 우리 판사라는 직업이 말하고 나서 글로 쓰는 직업입니까? 글 쓰고 나서 말하는 직업입니까? 판사라는 직업 판결문 글로 먼저 씁니다. 글. 사고력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고력이 좋아서 글로 쓴다. 글로 쓴 후에 말로 한다. 우리 46강짜리 강의를 보면 독서력, 독해력 영역에 해당하는 강의를 보시면요. 어떤 아이들은 이쪽 아래쪽 밸런스에 있는 아이들은 독서 후에
논술 후에 토론 영역이라고 저는 순서를 매겨드렸습니다. 왜? 사고력이 좋으니까 독서를 하면서 사고력을 발휘해 그래서 글밥들을 정리할 수 있는 논술 영역을 갖고 있어 논술화가 돼서 이것을 토론으로 마무리해. 이것이 이 아이의 순서였고요. 창의력 영역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위쪽 영역의 아이들은 독서 후에 독서는 그냥 독서가 아니라 재미있는 독서입니다. 독서 후에 곧바로 이 아이들 빨리빨리 책을 읽는 아이들이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빨리빨리 책 읽는다는 것은 나쁜 영역이 아니에요. 핵심어를 주제어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읽는데 책 양이 적은 게 문제인 것이지 책 양을 늘리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 바로 미션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순발력 좋아 무언가를 캐치해내는 능력 신속해.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곧바로 토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기술을 말하면서 느껴. 그래서 논술이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독서 후에 토론 후에 논술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독서 후에 논술 후에 토론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진로와 직업 영역에서 아래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저는 판사라는 직업을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스피디하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직업은 스피디하고 빠른 결정을 해야 되고 빠른 결정 후에 액티비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쪽 밸런스 영역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검사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또는 왼쪽 영역으로 밸런스가 잡혀있는 자기주도력이 강한 이기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검사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참고로 변호사는요. 감성적이지만 관계적인 오른쪽 밸런스 이쪽 영역의 아이들이 대부분 변호사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변호사 영역에 딱 맞는 직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로와 직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진로와 직업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재미있는 독서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의미 있는 독서를 해야죠. 그 의미 있는 독서를 바로 직업 독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 독서, 진로 독서 후에 직업 독서까지 가야죠. 자, 법률이라고 하는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진로 독서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판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어. 판사와 관련된. 그럼 이것은 직업 독서죠. 판사와 관련된 영상을 봤어. 어떤 영상을 봤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스 함무라비라고 하는 1, 2년 전인가요? 드라마 나왔던 것이 있는데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어요.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의 판사를 좋아해요. 분석해요. 영상을 보다가 이거 혹시 책이 있나? 찾아봤더니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이 있어요. 책까지 읽네요. 이것이 바로 진로 독서에서 직업 독서로 점프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 독서까지 됐어요. 직업 독서 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연구 독서라고 하는 것을 해야겠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주제들별로 뭐 형사 쪽과 관련된 것도 있고 민사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아이템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재판에서는 정신의학적인 영역이 들어갔어요. 정신의학적 분열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벌어졌어요. 벌어진 후에 구형이 떨어졌어요. 구형이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저 친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심리학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것이 바로 연구 독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다? 자, 어머님들 엄마인 나 1번서부터 6번까지 채워보고 적어봅시다. 자, 저처럼 아까처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쭉 나열해주세요. 그리고 좋아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고 있는 것을 또 나눠보시겠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들부터 먼저 정리가 되보면 나의 적성도 이런 거였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우리 어머님들 30대십니까? 40대십니까? 50대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이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산 것만큼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재미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좋아하면서 잘하고 싶은 것 또는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로, 직업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로와 직업,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진로와 직업이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고 투덜투덜거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공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꿈틀거리는 동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동기를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동기를 먼저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6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